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트워크 배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두 프로님들은 광고를 보실 때 어디서 가장 많이 광고를 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SNS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뉴스 지면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뉴스 지면 혹은 카페 커뮤니티에 노출되는 네트워크 배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세 명이 각각 자신 있는 매체 하나씩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순서는 다정 프로님께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ADN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왔고요. 해당 매체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매체이기도 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배너 광고 중에 이 광고만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ADN의 배너랑 패널에서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배너 리사이징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광고주분들이 디자이너분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아마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체들마다 이렇게 배너를 리사이징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ADN을 이용을 하시면은 리사이징 서비스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한번 꼭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얘네는 다양한 배너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배너, 롤링 배너, 텍스트 롤링 배너, 상품 배너, 하이브리드 배너 이렇게 정말 다양한 배너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너별로 A/B 테스트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노출시킬 수 있고 그리고 GIF 같이 좀 동영상도 노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배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클릭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온사이트 마케팅이 가능해요. 아마 다른 네트워크 배너도 가능하실 텐데 클로징 패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이탈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고객을 붙잡는 패널이고요. 나가기 전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상품 한 번 더 보고 가세요. 혹은 쿠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고객을 잡아 끌 수 있는 이 클로징 패널도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매출이 꽤나 잘 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사이트에 상품을 추천하는 메인 패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겟팅에서의 특징과 장점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타겟팅 ADN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다양한 타겟팅인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가장 인기가 있는 타겟팅 기법이고 키워드 타겟팅은 키워드를 기준으로 네이버나 구글에서 좀 많이 검색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타겟팅을 하는 거고 관심사는 설정한 카테고리의 광고에 관심을 보인 유저한테만 타겟팅을 하는 거고 리타겟팅, 전환 잠재 고객 타겟팅이 있는데 아마 다른 매체에서는 이 전환 잠재 고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구매를 한 번 한 사람 아니면 두 번 한 사람, 세 번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좀 횟수를 분류를 해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관심대, 연령대, 지역, 키워드 등등 이런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 ADN의 특징과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 커버도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ADN 같은 경우는 ADN의 제휴 매체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 광고주 페이지가 새 창으로 탁 이렇게 노출이 되는 이 아이 커버가 있는데 즉각적인 전환이랑 유입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8월에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한 사례인데 이게 CPC가 14원이고 클릭률은 70%에 로아스가 2333%예요. 사실 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정도의 데이터긴 한데 얘네는 사실 지금은 아이커버만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CPC가 매우 낮기도 하고 클릭률이 70%예요. 아이커버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게 리타겟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70%고 로아스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세부 데이터를 한번 봐보시면은 리타겟이랑 카테고리 타겟을 진행을 하였으나 카테고리 타겟은 조금 효율이 부진한 편이라 지금 오픈을 했고 지금 아이커버가 효율이 좋은 편이고 좀 여기서 대부분 전환이 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클로징 패널이랑 메인 패널에서 대부분 매출이 나고 있는데 보통 온사이트 마케팅을 하시려고 이 ADN을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 상품이 한 번 더 고객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 내 홈페이지에서 이런 경우에 ADN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ADN은 SK 제휴 업체라서 이 SK랑 관련된 모수를 가지고 와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수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점이 있는 매체다라는 부분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이커버 이외에서도 꽤 매출액이 잘 나오는 편이네요. 대부분 패널 매출이고요. 원래는 훨씬 비용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0만 원대로만 이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얘네가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보통 ADN은 좀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긴 하거든요. 뭐 뷰티나 이런 이커머스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전자기기를 많이 하고 해본 적이 없다고 ADN도 말을 하긴 했으나 생각보다 효율은 좋아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리사이징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ADN 측이. 그러면 매체사를 골라야 될 때 이 리사이징이라는 장점 때문에 ADN을 선정한 적도 있으신가요? 네, 사실 있고요. 왜냐면 그렇죠. 사실 저희가 디자인 지원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리사이징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배너도 좋고 이런 온사이트 마케팅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ADN을 제안해 드렸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분도. 그러니까 이게 또 아무리 온사이트에서 뜨는 패널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시즌이나 아니면은 좀 특수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마다 좀 바꿔주는 것도 좋은데 맞아요. 그 리사이징이 제공된다 하면은 저는 굉장히 큰 업무적으로 맞아요. 시간을 얻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미지를 뭐 아예 제작을 해준다는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듯이 500 사이즈의 PSD를 드리면은 여기에 맞게 다 리사이징 해준다. 큰 장점이죠. 우리 마케터한테도 사실 큰 맞습니다. 장점이긴 해요. 네. 다음은 이제 제가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제가 가져온 매체는 이제 모비온이고요. 모비온에 대해서 뭐 다른 네트워크 배너들도 똑같겠지만 좀 다양한 그런 타겟팅 기법과 그리고 다양한 그 노출 지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비온에서 조금 더 특화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총 3가지의 특징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일단은 성향 매칭인데 제가 이 네트워크 배너 중에 모비온을 이용하면서 가장 이거 괜찮다라고 느꼈던 게 일단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초창기 업체들이 자사에 대한 그 검색량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자사의 사이트 유입을 좀 유도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관심사 타겟팅을 통해서 우리 업종 그리고 우리가 광고하고자 하는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이제 다루는 타 사이트의 방문 유저를 대상으로 광고를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맥 매칭 같은 경우는 자사 사용 키워드로 노출이 되어도 이제 클릭이 없으면은 사실 광고가 잘 됐다라고 하기 좀 애매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단순히 노출뿐만 아니라 이제 전환 키워드, 유입 키워드, 그리고 기사의 핵심 키워드를 매칭을 해서 광고를 송출해주는 그런 타겟팅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언스는 뭐 다들 다른 광고에서도 제일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저희가 광고를 하는 이 제품이 남녀 그리고 뭐 10대부터 60대까지 모두가 사용하는 제품은 너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유저의 반응 데이터량 이거를 확보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량이 낮기 때문에 확보하고 싶을 때 이 유저들이 활동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분화를 해서 우리 자사 그리고 우리 제품에 맞는 타겟 그룹에게만 광고를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는 광고가 처음 노출되고 최종 전환이 일어나기까지 그 경로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3가지 특징을 통해 바로 자사 페이지로 유입이 되고 바로 이제 성사, 뭐 DB 업종은 문의가 되겠고 이커머스 업종은 구매가 되겠죠. 성사가 되는 직접 전환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이런 왼쪽에 있는 매칭과 오디언스 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기법들을 통해서 저희 자사 페이지로 이제 유입을 시키고 최종 성사까지 바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입이 되었다가 뭐 당연히 구매율이 막 80%, 90%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탈되는 유저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이탈된 유저들을 대상으로 리타겟팅 어떤 이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보통은 이제 처음에 지훈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론이나 이런 각종 기사들에 많이 노출이 되지만 이제 타사 페이지와 관련된 기사들에도 또 저희 광고가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좀 모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타사들의 관련 기사에 광고가 노출이 되고 또 이제 직접 전환 프로세스처럼 자사 페이지로 유입이 된 다음 성사까지 이루어지는 리타겟팅의 전환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SA를 통한 간접 전환 프로세스인데요. 이거는 뭐 모비온뿐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 배너 매체들도 이제 다양하게 기대 효과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사 페이지나 아니면 언론 기사 등의 광고가 노출이 되고, 제가 그 광고를 통해 들어갔거나 아니면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거나 안 들어간 경우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광고를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네이버 또는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그 광고한 제품 아니면 광고에 큰 소거점으로 쓴 내용을 검색하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자사 페이지로 넘어온 다음에 성사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좀 유입 경로가 책정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랬을 때 예전에는 모비온이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튠즈 720이 생긴 이후로 여러 가지 유저들의 경로나 퍼널 같은 것도 분석을 다 해주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업종 경쟁사들에 대한 데이터도 복합적으로 좀 제공을 해주는 편인데요. 이제 보시면 당연하게도 이제 그 방문자 아니면은 장바구니 구매 이렇게 좀 전환과 관련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관심 좌측 밑에 관심 매체 성향을 보시면 저희 업종에 방문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카테고리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좌측 밑에 관심 매체 성향과 오른쪽 성별 연령을 보면 관련된 카테고리와 그리고 20, 30대 여성에게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튠즈 720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가장 큰 저희한테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지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의 고객이 주로 어떤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는가를 이제 지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 중에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저 표가 이제 저희 브랜드고요. 왼쪽에 있는 브랜드들이 저희 브랜드에 유입이 됐던 고객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제일 좌측에 있는 저 브랜드는 이제 인지도가 매우 큰 브랜드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약 15번째 정도의 저희 브랜드가 위치해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카테고리로도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건강식품, 여성 패션, 여성 종합 패션 쇼핑몰 등 카테고리에서 좀 많이 상주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아니 그럼 이게 보면은 나와 있는 이 대시보드도 그렇고 네. 다 모비온 매체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죠? 네, 맞아요. 이거 홈페이지를 분석해주는 뭐 구글 애널리틱스 이런 페이지도 아닌데 이렇게 어떤 사이트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건강식품, 여성 패션에서 주로 활동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매체에 돌릴 때 관심사 타겟을 건강식품, 그리고 여성 패션 이렇게도 같이 돌려볼 수 있는 거니까 좀 되게 네,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아까 이제 다정 프로님께서 그 ADN은 SK 모수를 활용한다라고 하신 것처럼 모비온도 이제 뭐 계열사나 아니면 제휴되어 있는 사이트들의 이제 모수를 가져다가 이렇게 총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도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구글에서 이제 잠재 고객 세그먼트를 구성하거나 메타에서 관심사 타겟을 지정할 때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진우 대리님이 모비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저는 리얼클릭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클릭도 다른 매체와 동일하게 정말 다양한 타겟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관심사 타겟팅, 그리고 인구 통계 타겟팅, 리타겟팅, 그리고 쇼핑 타겟팅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보면 신기하게 뭐 이렇게 날씨 타겟팅까지 있어요. 근데 날씨 타겟팅도 사실상 활용해보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제습제를 팔고 있는 그런 생활용품 업체라면은 비 오는 날에 우리 제습제를 노출시킨다면 오히려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저는 테스트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타겟팅, 리얼클릭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쇼핑 타겟팅입니다. 보시면은 아래쪽에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인터파크, 하이마트 이런 광고들이 같이 노출이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사실 그냥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홈페이지에서 딱 이 상품들을 쇼핑했던 그런 소비자들한테 내가 쇼핑했던 그 상품을 바로 보여준다면은 성과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좋았던 성과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쇼핑 타겟팅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DN에서 다정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클로징 패널 동일하게 리얼클릭에서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이탈률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커버입니다. 아이커버는 저는 조금 신중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커버를 통해 유입된 사람들도 다 다른 매체사에서 심어놓은 픽셀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무의미한 모수들을 홈페이지에 축적시키는 것은 다른 리타게팅 캠페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커버를 딱 리타게팅 한정으로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던 대상한테만 홈페이지에 딱 띄우는 컴퓨터 PC나 아니면 모바일 내 핸드폰에 딱 띄우는 그런 아이커버를 리타게팅 한정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운영했던 데이터입니다. 광고를 엄청 크게 운영하고 있는 매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월 예산으로 한 100만원, 200만원 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체인데 보시면 로아스가 좋은 날에는 37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라이브를 한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자주 이용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를 저희 마케터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광고주님께서 다 고민하시면서 캠페인을 하나하나 기획하기에는 조금 인사이트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어떤 언론사에 노출되는 게 성과가 좋은지, 어떤 타겟이 더 성과가 좋은지는 매체사들의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휴되어 있는 이 리얼 클릭에 우리 브랜드, 우리 타겟들의 성격을 미리 말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캠페인, 미디어 믹스를 제안을 줄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떤 캠페인에 얼마를 소진해보자 라는 제안을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어떻게 타겟팅을 진행할 것인지도 상세하게 전략을 짜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를 통해서 리얼 클릭, 미디어 믹스를 먼저 받아보는 거를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상에서 확인을 해보면 어디에 노출을 시켰을 때 전환 성과가 좋았는지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모든 캠페인이 다 성공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성공을 한 캠페인이 있다라면 그 캠페인에서만 비용이 소진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얼클릭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 궁금한 게 네네. 요거는 무슨 업종이에요? 뷰티 업종입니다. 아, 그렇군요. 뷰티 괜찮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모수가 쌓였을 때 리타게팅 위주로 전환 성과가 잘 발생이 된 것 같고, 사실 이 미디어 믹스도 매체사 측에서 엄청 세세하게 짜줬어요. 그래서 저는 매체사의 말을 신뢰해보자 라고 광고주한테 이야기를 해서 진행한 브랜드입니다. 저는 이거는 어떤 브랜드예요? 동일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뷰티 업종이고, 보시면은 당연히 제휴지면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언론 매체에서 로아스도 높았고, 그리고 많은 광고비도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출 매체의 비중들도 다 리얼클릭 측에 요청을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확인했다 한다라면 저는 언론 매체, 성과가 좋았던 언론 매체, 그리고 커뮤니티, 오락게임에서 성과가 좋았던 매체 리스트를 받아서 거기에만 노출시켜 달라고 부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또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월에 취급하는 금액 대비해서 네트워크 배너 매체들을 그렇게 큰 비중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도 성과를 내기가 되게 까다로웠던 그런 매체기도 하고, 광고주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게 언론사에 노출되는 게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매력이 있냐라고 이제 제일 많이 여쭤보세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질문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매체 대비해서 네트워크 배너 매체를 성과를 향상시키기 좀 어려웠을 때 주로 어떤 액션들을 많이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네트워크 배너를 운영을 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리타게팅을 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상기를 시켜주면서 이 상품을 기억을 할 수 있게, 이 우리 브랜드를 기억을 할 수 있게 하는 용도로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사실 저도 구매를 해본 적은 거의 없기는 해요. 네트워크 배너를 보고. 근데 내가 한번 웹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그게 계속 뜨면은 어느 순간 그 브랜드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이런 상기를 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노출 지면이 보시면은 단순 언론 매체만 있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
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각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글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구글링으로 뭐 엑셀 수식을 검색했을 때 들어가는 커뮤니티나 그런 사이트들도 이런 매체사들에게 제휴 지면이 포함되어 있다라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하 좌우 뭐 중간중간에 배너가 같은 브랜드께 엄청 많이 떠서 좀 과할 정도로 인식이 되고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구매가 안 나겠지만은 확실히 내가 쇼핑을 했던 브랜드의 광고가 다시 한번 뜨다 보니까는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고 최종 전환이 나진 않더라도 그 중간에 기여하는 역할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컷땡낫이라는 브랜드가 계속 저를 따라다녀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고 장바구니 추가해놨다가 따로 검색해서 구매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노출과 리타겟팅으로 많이 활용하시는군요. 그렇죠. 장바구니 타겟팅도 있더라고요. 네. 장바구니 담아놓으면 살 때까지 계속 뜨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모비온이 그게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위클리, 원슬리, 데일리로 해서 장바구니에 이제 추가한 유저한테 계속해서 노출해주는 게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새 프로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 세 가지 네트워크 배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ADN, 모비온, 리얼클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각 매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